안녕하십니까, 헬마드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헬스인들이 몸을 만들 때 가장 고통받는 건 아마 식단 문제 때문일 겁니다. 운동이야 그냥 의지력을 발휘해서 꾸준히 하면 된다 치더라도 식단 같은 경우는 준비하기도 까다롭고 맛과 영양, 가격까지 생각할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식단 구성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친구가 닭가슴살입니다. 최근 닭가슴살 마케팅이 엄청나게 성행하면서 닭가슴살을 먹지 않으면 몸을 만들기 어려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네, 물론 닭가슴살이 효과적인 다이어트에 적합하고 비교적 저렴하게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고기인 건 맞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정말 다양한 맛과 종류의 닭가슴살 제품들이 만들어져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영양소의 다양성 측면에서 여러 종류의 고기를 섭취해야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근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운동과 식단은 결국 지속성이 생명인데 닭가슴살이 질려버리면 잘 찾지 않게 되고 결국 가끔만 하게 되는 식단은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 지속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육류 섭취원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건데요. 먹는 재미도 있으면서 근성장이나 다이어트 등 원하는 목표도 더욱 효과적이고 쉽게 이룰 수 있다면 한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얼마 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교수님의 강연에서 배운 듣고 나서 정말 머리를 탁 쳤던 내용이 있습니다. TV나 유튜버에 나오는 뭐 당뇨에 좋은 식품, 건강에 좋은 식재료 등 이런 류의 광고는 사실 맞는 말이어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있고 이 체질에 따라 잘 맞는 식품이 있고 아닌 식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홍삼이 몸에 잘 맞아 혈액순환도 잘 되고 감기에도 안 걸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열이 많은 체질이라 혈압이 높아지고 부작용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유가 잘 받아서 매일 아침을 우유와 시리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당불내증으로 마시기만 하면 설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닭가슴살이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식품이 맞고 안 맞고는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부작용이 눈에 보이거나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죠. 예를 들면 같은 고기를 섭취하더라도 사람마다 소화가 잘 되는 정도 그리고 영양소의 섭취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식단을 하더라도 A라는 사람은 몸이 금방금방 좋아지고 B는 성장이 더딜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몸을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만들어야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음식이 나에게 잘 맞을지 모든 음식을 다 먹어보고 신체의 변화를 측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식재료의 종류를 조금은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흡수율의 리스크가 분산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유명한 투자 격언이 있죠. 닭가슴살에 샐러드만 먹기보다는 소고기 등심 스테이크도 가끔 먹어주고 돼지 사태로 사태찜을 만들어 먹는 거죠. 한두 가지의 식재료만으로 오랜 기간 식사를 하게 되면 아무리 완전 식품이라 하더라도 영양의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채식주의 식단이라 하더라도 영양의 불균형이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직접 다양한 식품을 먹어보고 소화가 잘 되고 먹기 좋은 재료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럼 고기 간의 비교를 통해 단백질 섭취원을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중 어떤 것으로 그리고 어떤 부위로 섭취하면 가장 최적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릴 각 고기의 부위는 닭고기는 닭가슴살과 안심, 소고기는 우둔살, 그리고 마지막으로 돼지고기는 사태입니다. 이 부위들이 비교적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가성비 부위입니다. 우선 영양소 측면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네이버나 쿠팡 기준으로 100g당 가격을 산출해볼 건데요. 우선 닭고기부터 살펴보면 닭가슴살은 100g당 칼로리는 109, 단백질은 23, 지방은 1.15, 저지방 고단백의 대표 음식입니다. 식물성 단백질과는 다르게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제가 자주 먹는 쿠팡 닭가슴살은 1kg당 6,27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닭 안심은 100g당 칼로리는 110, 단백질은 23, 지방은 1.5로 닭가슴살보다는 부드러운데 단백질 함량이 닭가슴살과 동일하고 소화가 잘 되는 편에 속하는 부위입니다. 가격은 쿠팡 기준 1kg에 6,450원까지 검색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닭고기 부위는 대부분 지방 함량이 높기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소고기입니다. 소고기는 맛과 향미가 굉장히 좋아서 주기적으로 생각나는 육류 중 하나인데요. 소의 우둔살 또한 소고기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는다는 기분을 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우둔살은 100g당 칼로리는 105, 단백질은 22, 지방은 4.5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고기 중에서 지방 함량이 적고 단백질 비율이 높은 부위죠. 우둔살을 비롯한 소고기에는 닭고기에 부족한 비타민 B군이 풍부하며 크레아틴 등의 성분을 머금고 있어 전통적으로 체력 증강, 기혈 보충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산 우둔살의 경우 냉동된 상태로 배송이 오는데 먹기 1시간 전에만 상온에 두고 해동해서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면 간편하면서도 저렴하게 소고기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미국산으로 1kg에 약 21,000원, 100g에 2,100원 꼴에 판매되고 있으니 비교적 비싸긴 하네요. 마지막으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맛으로 소화가 잘 되고 아연이나 셀레늄 등의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체 형성에 좋습니다. 또한 돼지고기에 포함된 비타민 B1 등의 성분은 젖산 생성을 막아주며 운동 후 발생하는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추천드릴 부위는 사태인데 삼겹살의 식감이나 돼지고기 본연의 맛이 그리우신 경우 훌륭한 선택지가 됩니다. 찜이나 수육으로도 많이 해먹는 부위이고 가끔은 고추장찌개나 김치찌개
된장찌개에 넣어 사태찌개를 만들어 드셔도 정말 좋은 식단이 됩니다. 찌개로 만들면 염분이 많아져서 안 좋지 않냐고요? 저염은 좋지만 무염은 인체에 해롭습니다.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면 적당한 염분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사태는 100g당 칼로리는 120, 단백질은 22, 지방이 2.9 함유되어 있고요. 네이버 기준으로 1kg당 1,9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닭고기와 소고기의 중간 가격쯤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닭가슴살이 가장 저렴한 것은 맞지만 보시다시피 소 우둔이나 돼지 사태 또한 단백질 함량에서 전혀 뒤처지지 않으며 칼로리 차이도 크게 나지 않고 지방 함량 또한 높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고기는 태음인, 돼지고기는 소양인에게 좋다고들 많이 하죠. 체질은 분명히 존재하며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는 고기의 종류를 찾아 섭취하시면 더욱 빠르고 많은 근성장 그리고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섭취 효율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영양 섭취 측면에서도 그렇죠. 단적인 예로 닭가슴살에는 단백질, 인, 비타민 B 등은 풍부하지만 비타민 C나 엽산 등은 부족합니다. 단순히 단백질의 양만으로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다 근육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인체의 소화계는 생각보다 복잡해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아미노산으로 변형시킨 뒤 인체 구성 성분으로 쓰거나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즉 단백질이 분해되고 신체 성분으로 변환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닭가슴살에 필수 아미노산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부족한 아미노산도 있고 그 구조나 함량의 균형도 다른 고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렇기에 돼지고기와 소고기로 균형을 맞춰주는 작업도 꼭 필요하며 본인의 재정 상황이나 소화 흡수력에 맞게 조화로운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헬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뜨끈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